네, 11월의 빅 이벤트 미국 대선과 11월 FOMC 이번 주 연이어 놓여 있습니다.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우리 증시고요.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하락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이 19.6%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호재가 이어지면서 주가 벌써 12만 원 선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쪽에 1조 원대의 지속 가능 항공유 소재 공급 소식이 있으면서 이 1조 원 규모라는 것 자체가 지난해 전체 매출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이었다는 점, 이 수주가 우선 주목을 받았었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HVO 원료 공급을 위한 설비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전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두 자회사를 이달 합병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특히 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DS 첨단 소재 합병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는 가운데 DS 단석의 주가가 크게 급등세를 펼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비상교육이 8% 가까이까지 상승하면서 7,350원 선, AI 교과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육주가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 요즘 나오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7.78%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4개 분기 연속의 실적 호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는 타이어주입니다. 주가는 반대로 역행하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PR이 현재 내년 예상 기준으로 4배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저평가 매력과 3분기 실적 호조라는 분석에 따라서 오늘 주가 8% 가까이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7% 넘게까지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 관련해서 금광원 쪽에서 관련한 증권사의 현장 검사 착수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의 주가는 계속해서 100만 원 최근에 테스트를 한 이후에 상승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솔루엠이 7% 넘게 오르면서 19,5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죠. 솔루엠이 6% 플러스, 우신 시스템이 5.5%, 대상 홀딩스 우선주가 5.3% 상승인데요. 오늘 대상 홀딩스, 신송 홀딩스 같은 그 장 관련주가 상승을 띠고 있는데 유네스코에 우리나라 장 담그기가 등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장 관련한 음식료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능기업 우선주 B가 5% 넘게 상승하네요.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YG 플러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이틀째 하락 7%의 조정이고요. SKI 테크놀로지 적자 소식 발표하고 나서 8.87% 주가 하락입니다. 분리막 기업인데요. 3분기 실적 부진하고 내년까지도 실적 전망이 불확실하고 부진하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가동률이 개선되고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주가는 일단 실적 부진과 업황 부진에 따라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하향됐었던 리포트 있었습니다. 이수페탄시스가 6.67%의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유상증자라든지 합병 관련한 여러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불확실성 나오고 있습니다. 지누스 5.77%, 삼성 SDI가 5% 넘게 하락한 32만 원 선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어서 보시면 현대건설 우선주, 서울식품 우선주, DI, PI, 첨단 소재, 더존 비존까지 IT 관련한 종목부터 또 음식료, 건설 우선주까지 3에서 4% 조정인데요.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금투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로 넘어오면서 어제 미증시가 조금은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결과를 지금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또 이제 트럼프가 우세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해리스가 바짝 쫓아온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격전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섣부르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개별주 종목 장세 진행 양상,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 정도, 그러니까 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한 다음 주 초 정도까지가 되겠죠. 이 정도에 보통 이제 또한 주도주, 새롭게 또 이제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수급을 받아주면서 아마 다음 주부터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롭게 시장에 순환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겠죠. 눈치 보기 장세이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시장을 보면서 이번 주에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주도주가 될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가, 이 부분을 또 상세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코스피 가운데서는 오늘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조금 눈에 띄죠. 이틀 전, 그러니까 이제 2거래일 전에 60일선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틀 연속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SK 하이닉스의 HBM 납품을 서둘러 달라라는 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HBM4에 대해서 또 양산을 또 서두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20만 원 구간을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만 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 분기점이고 고점 매물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타나 주어야 신고가 행렬까지 약 한 22만 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약간의 박스권 형태를 볼 것이다 라는 부분을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근처 구간에 도달을 하면 매수보다는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61선 구간에서 저점 잡고 다시 한번 또 호재가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같은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 구간에 주요한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근처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저가에서 이번에 또 이제 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나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뚫어주는지를 보셔야겠죠. 뚫어주면은 이제 22만 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겁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업이익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나올 HBM 이슈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기대감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은 뭐 꾸준하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20만 원 구간에서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감을 가져갈 필요 없이 또 한 차례 정도는 또 차익 실현을 했다가 저가 잡혔을 때 또 다시 한번 모아가는 매매를 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상승세가 좋았었던 2차 전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또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죠. 이제 바닥을 잡고 업황이 좋아졌을 때 가장 빠르게 또 이제 수익성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발현이 됐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모두 강력한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물 구간 소화해주는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항상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결론적으로 윗골이 그린 구간도 결국에는 최근에 뚫어내지 못했었던 20만 원 구간에 어느 정도 또 부딪혀서 약간의 윗꼬리를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또 최근에 아마 저가에서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덩치 큰 우리 이제 큰형들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같은 그림, 박스권의 형태를 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가 횡보 구간에서 저가 매수, 그리고 박스권 고점 상단 부분에서는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되기, 이런 식으로 약간의 트레이딩 방향성을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또 이 박스권 상단에 부딪힐 만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또 어느 정도 여유롭게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뭐 이 부분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뭐 그 다음에 뭐 LNF, LG 에너지 솔루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모두 다 다시 한번 박스권 고점, 이 상단 부분에 또 부딪히면서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배터리, 대형주 모두 매물대에서의 돌파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호재가 어제 나왔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HBM4 6개월 빨리 달라는 요구를 했고 최태원 회장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 그리고 성장성 대비해서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평가됐지만 실적 이런 부분들보다는 매물대 돌파가 일단 주가 움직임에는 더 중요할 것이다. 20만 원, 22만 원 선 매물대 설명을 해주셨고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외국계 쪽에서는 좀 더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9월에는 바로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배터리 롱 의견이 나왔었는데 노무라 쪽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움직임 종목들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자이글이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틀 연속에 상한가를 기록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묻지마 급등을 펼치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오늘장도 강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하이드로 리튬, 수산화 리튬 생산 판매 본격화 소식에 따라서 어제 시간에 영향을 줬고 오늘장에 강세로 나타나는데요. 하이드로 리튬이 25%, 리튬 포어스가 21%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파녹스가 19%, EV 첨단 소재가 17.33%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종목들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해리스 트레이딩도 시장에서 일어나면서 비엘팜텍 같은 마리화나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제약, 동전주가 또 16.8%의 상승, CIS가 15.7% 오르면서 만원 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공급을 위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북미 시장에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소재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엔터주가 순환매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어유가 14.78% 상승하고 있고 윈스가 14% 주주 친화 정책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약 218억 원 규모를 취득한 이후에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늘장에 15,000원대까지 주가 오름세 띠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TLI가 결국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는데요. 31% 그리고 또 상장 폐지하는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포커스 HNS가 22%까지 급락, HEM파마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요. 코스닥 상장 첫날에 21%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입니다. 공모가 밴드 상당 초과해서 일단 공모가가 결정됐었던 종목이고요. 공모가는 23,000원이었습니다. PSK 홀딩스가 10%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이어서 보시면 B2N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소송이 해소됐다는 소식 나왔는데 주가 8% 가까이 하락이고요. 넥스턴 바이오, 피플바이오 같은 바이오 관련주, 에이럭스,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의류주 8%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코스닥에서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또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바로 전고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 CIS가 상승률을 상당히 이제 크게 뛰어오르면서 전체적으로도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 CIS가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북미 에너지 기업과 이제 또 NDA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2차 전지가 갈 때는 무조건 전고체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양극재, 예를 들어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잡고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제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역시나 전고체다.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CIS라든지 혹은 뭐 EV 첨단 소재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오후까지 추가적으로 이 크게 윗꼬리를 그리지 않고 현재 이 정도의 그림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전고체는 아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조금
밀어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게 다음 주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새롭게 또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후보군들을 뽑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고체 쪽이 수급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고체 쪽이 또 매력도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CIS가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CIS를 필두로 해서 오후장까지 추가적으로 물량이 좀 빠지지 않고 윗꼬리를 그리지 않고 현재 이 그림을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뭐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돌면은 뭐 한 종목만 도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순환이 도는 그러한 종목군이니까 한번 CIS가 추가적으로 또 상승률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목도 같이 보는 움직임 한번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역시나 또 이제 반도체 중에선 유리기판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또 다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반도체 중에서는 저는 약간 또 눈에 띄었던 게 태성의 상승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유리기판에 대한 또 이제 순환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태성, 뭐 그다음에 SKC, 뭐 그다음에 필옵틱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또 바닥을 잡을 만한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슬슬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후보군에 좀 넣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JNTC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무언가 좀 추세가 깨져버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유리기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저가 매수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 JNTC보다는 필옵틱스처럼 무언가 좀 물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좀 바닥을 슬슬 잡아줄 만한 구간에 있으면서 이제 또 새롭게 우리가 순환할 수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의 후보군들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중에서는 또 유리기판의 유력한 후보군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전고체와 유리기판이 올라왔습니다. 전고체는 전방위적인 순환매 양상 예상을 해주셨고요. 유리기판은 수급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